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해졌죠? 이제는 가을입니다. 완연한.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도 다가올 텐데 코로나가 아직 이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아서 추석을 제대로 셀 수 있을까? 예, 걱정이 됩니다. 자, 오늘은 직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직업의 의미,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생애주기 그래프, 이런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슬러라는 사람이 그 인간의 욕구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생리적인 욕구, 아주 제일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랍니다. 우리가 배고프고 졸리고 화장실 가고 싶고 그러면은 인제 그 욕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해결해야 되겠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야 되고, 그다음에 물이 먹고 싶으면 물을 먹어야 되고, 졸리우면 자야 되고, 이런 생리적인 욕구가 우리가 기본적인 욕구, 하위 개념의 욕구고요. 그다음에는 인제 안전에 대한 욕구.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막 쓰고 다니는 이유는 뭘까요? 안전에 대한 욕구가 발동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안전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안이라든가 안정감이라든가 건강, 집, 돈, 일자리에 대한 그런 욕구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은 바깥의 세상이 너무 두려운 세상이 됐어요. 질병을 옮길 수도 있고 범죄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예, 내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집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집콕을 하고 살고 있는데요. 그 미래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쿠쿠밍을 할 거다. 누에고치처럼 이렇게 쌓여서 집 테두리 안에 쌓여서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런 미래학자의 말대로 코로나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서 이렇게 머무르면서 집콕하고 살고 있는데, 이게 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슬로우가 얘기하는 2단계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자, 3단계는 소속에 대한 욕구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에 가고 싶다, 또는 어떤 취미 생활을 같이 하고 싶다, 이런 거죠. 그리고 어떤 친구와의 우정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교회를 같이 다닌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어떤 친밀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고양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더 친밀하게 느끼지 않으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소속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직업을 갖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소속에 대한 욕구도 있는 것 같아요. 직장이 소속의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 소속에 대한 욕구를 같이 공유를 하게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존에 대한 욕구, 성취 욕구, 그 다음에 인정 욕구, 그 다음에 존경, 능력에 대한 욕구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성취에 대한 욕구지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또는 내가 존경받는 인물이다, 존중받는 인물이다, 이렇게 하는 거 성취에 대한 욕구입니다. 예, 우리는 굉장히 성취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죠. 칭찬 많이 듣고 싶지 않으세요? 예, 저도 칭찬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막 인정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하거나 이러면 정말 기분 좋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그 성취에 대한 욕구가 있지 않으세요? 어,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나는 정말 힘껏 했는데 상사가 그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칭찬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아랫사람이 일을 열심히 했을 때 그거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부모가 칭찬해 주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친구에게 또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표현을 정말 꼭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건 인정에 대한 욕구이고, 그 성취에 대한 욕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어떤 건가요? 그 자존에 대한 욕구, 예, 인정에 대한 욕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칭찬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주변 친구들에게 예, 칭찬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칭찬을 하고 인정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보내줄 것입니다. 서로 기분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 욕구라 그래서 알고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새로운 내가 모르는 거를 알았을 때 굉장히 기분 좋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내가 모르는 거를 새롭게 알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기쁨이 굉장히 크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 학습을 하는 이유, 인간이 이렇게 그 지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는 다 인지에 대한 욕구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 뒤로 이렇게 많은 책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항상 부족하고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왜 이렇게 모르는 것이 더 많고, 근데 어쩌다가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정말 희열감이 크거든요. 그거는 사람이 가지는 인지적인 욕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심미적인 욕구입니다. 사람은 이제 질서를 지키고 싶어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교통 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에 가면은 줄서기를 해야 되고, 예, 질서가 있잖아요. 왜 그 여러분들이 주차장에 차가 쫙 일렬로 서 있는 것만 보도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 가로수가 쫙 이렇게, 키를 맞춰서 쫙 이렇게 서 있을 때도 굉장히 멋있잖아요. 이거는 질서에 대한 그 욕구입니다. 그 심미적인 욕구죠.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옷이 없어서 갈아입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새로운 것을, 아름다운 걸 더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머리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그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그림을 보고, 예, 좋은 연극을 보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심미적인, 예, 우리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을 추구하죠. 예,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잘 맞추면서 살까,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의 단계는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아 실현하면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단순히 뭐 그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멋있는 옷도 사 입고 뭐 예쁘게 머리 모양도 할 수 있고 막 하지만 내가 자아 실현을 했는가? 내가 가지고 태어난 그 잠재력, 우리가 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타고난 탤런트를 잘 발휘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자아 실현의 욕구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하시나요? 우리가 그 자아 실현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는 인제 그 자기 초월의 욕구, 뭐 타인을 돕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하는 건데요. 우리가 뭐 봉사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초월한 욕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예, 이 단계별로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중에서 세 번째 욕구인, 그리고 이 두 번째 욕구에 해당되는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돈을 벌어서 내가 안정적으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그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 갖게 되고요. 이 직업을 통해서 나는 성장을 할 수 있고
돈을 벌고 그 벌은 돈을 가지고 내가 집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배고픈 거를 해결하고 추운 거를 해결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1차적인 걸 해결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인 걸 해결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직업을 통해서 아주 자아실현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일을 요리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 나는 이거를 할 때 행복해. 그런데 내가 그 요리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그거를 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쁘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자아 실현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직업을 통해서는 이렇게 생리적인 욕구에서부터 자아 실현까지 다 이룰 수 있는 게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직업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관직이라는 거죠. 그 일을 직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직무를 해야 되는 걸 얘기를 하고요. 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돈을 벌어서 우리가 어떤 그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사는 것을 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가 업보다는 어떤 걸 원하나요? 직을 더 원하지 않으세요? 예, 뭐 우리가 돈을 벌어서 정말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면 조금 슬퍼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직업을 통해서 나의 정말 꿈을 이루고 나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그거를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좋은 뜻을 펼치고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더 수준 높은 욕구를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공부를 하고 하는 이유는 다 뭘까요? 직업을 얻기 위해서 또는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죠. 요즘은 이제 직업은 있지만 직장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직업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평생 직장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직장에 대한 불안이 많습니다. 예, 내 처음 들어간 직장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직업은 있지만 직장은 없다. 그리고 내가 보다 더 업그레이드 돼서 갈 때는 직장을 옮겨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받는 연봉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직장을 옮겨가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내가 업은 유지하고 있지만 뭐가 바뀌는 거예요? 직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요리사로서 내가 경험을 쌓기 위해서 호텔에 가서 일을 한다. 예, 그 다음에는 뭐 어디 가서 또 뷔페에 가서 일을 한다. 또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내가 창업을 한다. 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리하고 관련된 업은 있지만 직장은 바뀌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직업을 먼저 두고 그 직업을 어느 환경에서 일을 할 것이냐는 직장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생계 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이라는 것이죠. 아까 메슬로가 얘기한 우리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직업은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입니다. 한 번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이죠. 매일같이,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업은 사회적인 유용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내가 조폭인데 그거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에요. 도둑이에요. 직업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직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들, 도움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직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직업은 노동의 행위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노동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노동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동의 행위가 수반되는 것이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직업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이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